3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립던 산천 정든 동포 형제들, 나의 가슴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에 감상담을 말하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바야흐로 길이 다 트였습니다. 40년 동안 막혔던 우리 앞길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지극히 큽니다. 이 일을 잘 해내고 못 해내는 것이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각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4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박과 전대를 받아오던 조선민족이 과연 저희들끼리 능히 자주 독립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선에 와서 미국 사람들과 대해보니 그의 염원하는 말은 조선민족이 어서 빨리 한 덩어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은 모두 하루라도 속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돌아가 그리운 고향과 처자 형제들을 만나 오랫동안 전쟁으로 피로했던 심신을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전쟁이 끝난 후 곧 나오려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고 지금까지 애만 쓰다가 급기야 어제 저녁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 아놀드 서장과 얘기를 해본 즉 의견이 합치돼서 협조해 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우리들의 합동이라는 것을 크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33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으므로 국내 형편을 잘 모르지만 차차 알아가면서 여러분과 합동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나는 평민의 자격으로 고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대표도 아니고 외교부의 책임자 자격으로 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한국의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군정부와 아무런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나 여기 오는 길을 열어준 것은 이분들인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거니와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4000년의 역사가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불미한 탓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도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꽃피워야 되겠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있어서 나만 살자고 애쓰다가 민족 전체를 못 살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한 사람의 영광이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승만이 돌연 귀국했다는 호배가 나돌자 서울 장안은 발칵 뒤집혔다. 이승만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종교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랬다. 일제의 탄압이 심하여 갈수록 한민족의 마음 속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몇몇 지도자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 직후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한 우남 이승만과 중국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키고 있는 백범 김구였다. 그러한 지도자의 한 사람인 이승만이 귀국했다는 사실이 이 나라 국민한테 어찌 놀라움과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지 않을 수 있으랴. 온 장안 시민들은 이승만의 돌연한 귀국에 놀라움에 떠들썩했고 그 다음엔 이승만의 일거수일투족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이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 아니, 이 박사가 돌아오셨다니 어떻게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돌아오셨단 말이야. 글쎄옵시다, 형님. 이건 정말 너무나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박사가 돌아오신다는 예고만 해주셨더라도 우리 인민공화국 정부로서는 성대한 환영을 하도록 준비했을 건데. 형님, 혹시 하지나 아놀드가 급히 귀국하라고 초청이라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나 아놀드가? 정권을 이양받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박사를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했다 해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지 않겠지. 아놀드란 자는 우리 인민공화국을 괴뢰 정부로 몰아쳤으니까. 하긴 아놀드란 자가 성명을 낸 걸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노, 너 조선 호텔에 가서 이 박사를 좀 만나고 오너라. 내가요? 가서 내가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언제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오란 말이다. 형님, 그건 인사상으로도 안 될 일입니다. 예고 없이라도 형님이 먼저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우농아, 난 인민공화국 부주석이 내가 이 박사를 만나는 것은 부주석의 자격으로 만나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리 이 박사가 돌아와 반갑다 해서 의례를 무시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니. 알겠습니다, 형님. 이왕이면 황남진 씨하고 같이 가거라. 너보다는 황남진 씨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더 가까운 처지니까. 네. 형님이 이 박사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하고 장소만 정하고 오면 되는 거죠.
한편 이승만이 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조선호텔로 돌아오자 거기엔 벌써 송진우를 비롯한 김병로, 조병옥, 김도연, 서상일, 허정, 백관수, 장덕수 등 한국민주당 수뇌들이 찾아와 이승만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후남 선생님,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다 함께 찾아와서 날 찾아주니 고맙구먼. 우남 선생님, 망명 중에 얼마나 객부가 심하셨습니까? 밖에 있는 내 고생에 비해서야 안에 있는 여러분이 고생이 더 많았겠지. 우린 선생님이 하루속히 돌아오시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고라도 있었으면 덜 섭섭했을 것을. 지금 막 기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기자들 얘기가 바로 그거야. 왜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왔느냐. 하나, 나는 요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요. 자, 여러분들 좀 앉으시오. 미세스 연. 예, 선생님. 여기 차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주겠어. 예. 참, 그리고 시영이는 어딜 갔나? 저 밖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귀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어떻게 밀려드는지. 그래. 시영이가 내가 돌아오자마자 서거가 많구먼. 그럼 차 좀 부탁해. 예. 감격 어린 순간이 흐르자 송진우는 해방을 맞는 날에서 어느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정치 정세에 대해서 이승만에게 세세히 얘기를 들려주었다. 고하가 국민대회를 열 준비위원회라든가 한국민주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여운형이가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나를 주석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아까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다 듣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기가 더 수월합니다만 어떠실 작정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뭘? 여운형 씨가 만든 인민공화국 주석 추대를 수락할 의향이십니까? 아우놀드 소장이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런 걸 묻는 거지? 여러분이 나 이승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직 분명히 몰라서 그런 걸 일일이 묻는 것 같아. 나 다 들었습니다. 하지 중장한테 여운형이 외놈한테 돈을 받아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일같이 할 것 같은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나는 어느 일당 일파하고는 손 안 잡습니다. 우리 2600만 동포하고 손 잡을 것이오. 선생님, 여운형 씨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운형 씨? 네.
개씨하고 황남진 씨를 보냈습니다. 개씨라면은 여운홍 아니야? 무슨 일로? 하여간 들어오라고 하시. 네. 들어오라십니다. 박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누군가? 박사님, 저 여운홍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에 있던. 여운홍? 나는 모르겠는데 여운홍이라고 난 기억이 없습니다. 박사님, 청년회 가서 3년 동안이나 유년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박사님한테 배우까지 한 이 영롱을 몰라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르겠어. 나는 지금 매우 바빠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을 짜내라고 강요하느니보다 그만 돌아가 주시오. 나는 이분들과 얘기하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널 모른다고 하더라니. 누군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글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파리강화 회의가 끝나고 미국으로 가서도 1년씩이나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양반 나이를 많이 자시더니 노망해 그런 거 아니던가? 노망을 했다고요. 같이 간 황남진 씨는 알아보면서 그래 노망했다고 난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구나. 노망도 하지 않았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라면 어째서 널 모른다고 했단 말이냐? 필요곡절이에요. 도대체 이승만이가 언제적 이승만이기에 벌써부터 콧대가 높아서 사람을 관찰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흥분할 건 없고. 형님,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까? 난 수치감에 떨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걸 꾹 잡고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얘긴 전했겠지. 네, 했어요. 형님이 뵈었으면 하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찾아뵈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뭐라고 하던가. 나 참 기가 막혀서 글쎄 내가 내일 돌아가지는 않아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승만이 언제부터 그렇게 도도해졌죠? 우리가 있기에 이승만이지 우리가 없는 이승만이 어디 있다고 사람을 관시하고 수모를 주냔 말이에요. 너무 흥분해하지 말라고. 내 이제라도 가서 만나보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런 자를 못하겠다고 또 주장하여. 흥분해서 그러지 말래도 국사를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짓은 없는 거야. 내가 가서 만나고 오면 사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영순이가 여자 국민당을 만들었다고? 예. 여기 있는 이은희 여사하고 모두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썩 잘한 일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여자들도 안방에만 도사리고 있을 게 아니라 팔 걷고 나서서 일을 해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의논해서 여성끼리만의 당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래, 잘 해보라고. 나도 힘 있는 것 도와줄 테야. 고맙습니다. 비록 여자들끼리만 뭉친 당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박사님을 위해선 큰 힘이 되리라고 믿어요. 나는 영순이를 내 친딸같이 생각하고 있어. 지영이는 내 친아들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세스 이은은 내 며느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그런데 내 친딸이나 며느리가 날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겠나. 선생님, 뭐, 여운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찾아왔던 여운홍의 형 말이지. 네, 들어오라고 하지 그래. 네. 이면서 우린 잠시 다른 방으로 가 있을까요? 아니 괜찮아. 그대로 여기 있어요. 우남 형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이구만. 이승만을 찾아간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던 동기에서 시작해서 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기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히 설명하고, 우남 형님, 우리 인민공화국 정부에 인민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형님을 주석으로 추대해놓고 환국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형님이 환국하신 이상 한시라도 빨리 주석에 취임하신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양, 예,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예? 다시 또 만나자고. 형님, 고단하시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세계에서 우등이요. 저 창밖의 하늘을 보시오. 얼마나 높은가. 영신이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야 이르다 뿐이겠어요. 모든 외국인이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것보다도 형님, 그럼 주석 취임은 나는 몽양다라 다시 만나자고 했어. 좋습니다. 여기 인민공화국에 관한 일체 참고 자료를 놓고 갈 테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지요. 잘 가시오. 또 뵙겠습니다. 인민공화국이라는 거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면서. 그렇습니다. 강요 명단 가운데는 민족진영 인사도 끼어 있습니다만 그건 그네들이 제멋대로 올려놓은 것뿐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놈보다도 공산당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지영이나 영신이도 명심했더라고. 앞으로 자유의 적은 공산당이라는 것을.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선호텔로 이승만을 찾아갔다가 냉대를 받고 돌아온 여훈영, 그는 몹시 심기가 불편했다. 측근 인사들은 이승만하고의 면담 결과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캐물었으나 말을 잊은 돌부처 마냥 숫제 입을 떼려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팔짱을 낀 채 뭔가 꼴돌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한시경이나 그러고 있었을까?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에이, 고약한 우롱아, 예, 전화를 걸어서 헌수상하고 이강국 서기장을 오라고 해. 헌수상하고 이강국 소기장이요?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시각을 뒤채지 말고 달려오라. 네. 에이, 고약한. 형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전화나 걸라고. 네. 세상에 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한테 모욕을 당하긴 이게 처음이니. 아 그래, 우랑이 나한테 대접상을 놔도 그럴 수가 있어. 고약한 미국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국무총리인 허은과 내각의 서기장인 이강국이 헐레벌떡 여운형의 집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을 맞자 여운형은 끝내 억눌려오던 감정을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서기장, 즉각 인민위원과 후보인민위원, 고문단의 연석회의를 열도록 서둘러줘요. 예. 하지 문양 선생,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승만 주석을 갈아치우도록 해야겠어요. 예?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승만 하면 난 그 옛날 중국에서 미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이승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러나 어제 귀국한 이승만은 옛날의 이승만이가 아니더란 말이오. 오만하고 방자하고 하나 쓸모없는 인간이더란 말이오. 몽양 선생,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내 이승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만납시다 하고 운홍이하고 황남진 씨를 조선호텔로 보내버려. 그런데 운홍이 아주 심한 수모를 당하고 왔다는 말이오. 그래 이번엔 내가 친히 조선호텔로 우남을 찾아가지 않았겠소? 찾아가서 국내 정세를 세세히 보고드리고 인민공화국 주석에 추대가 되었으니 주석 취임을 승낙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가을 하늘이 뭐 어쩌고 어쨌다고? 이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 수작을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이승만이란 자는 남의 웃자는 고사하고 중간자리에 앉기도 부끄러울 만큼 타락해버린 자들이란 말이오. 고정하십시오. 내 추측한데 아무래도 송진우 일파에서 모략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도 추측해요. 조선호텔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승만을 만난 것도 그 자들인데 왜 추측을 못하겠소? 그러나 이승만이 좀 더 그릇이 큰 인물 같으면 말이오. 한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이쪽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거 아니. 그야 그랬어야 의당한 일이었죠. 그날 오후 1시 군정청 광장에서는 연합군을 환영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렸다. 이승만도 연합군 환영대회 위원장인 조병옥의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연합군을 환영하는 행사가 얼마쯤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 참석해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일생을 한국 독립을 위해 희생해온 분입니다. 그는 일본의 포악한 압박으로 인하여 국외에 있었으나 조국 해방의 무한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환영회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성대하나 이분을 환영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최고 지도자 이승만 박사의 말씀 듣기를 원할 줄 압니다. 닥터 리, 어서 일어나셔서 저 닥터 리를 환영하는 민중의 환호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한지 장군, 이 자리는 연합군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나를 내세워서 인사를 하라니 진정 고맙습니다.